저는 올해 65살 정혜석입니다. 서울 변두리 은행 지점장까지 하고 정년 퇴직한 지 벌써 3년.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지점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호칭만 들어도 여전히 가슴이 쭉 펴지더군요. 마치 제 정체성 전체가 그 직함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요. 연금에 상가 월세까지 들어오니 남들 보기에 저는 노후 준비 잘한 성공한 어른이었습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강남 다음 언덕의 아파트, 압구정 상가 하나, 전시는 제 명의.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저는 늘 은연중에 자신감을 풍겼습니다. 여행은 한 달에 2번 정도 가고 오늘 물론 내가 낼게. 그 정도쯤은 그 직원 말이지 내가 있을 때랑 다르긴 해. 문제는 저는 그 성공을 늘 남을 깎아내리는 데 썼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무시했던 사람은 20살 때부터 함께 산 아내 영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공장 다니다 결혼한 여자. 저는 평생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사람. 영숙이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자투리 천으로 쿠션을 만들었습니다. 월급이라면 월급인데 아무리 많아야 30만 원짜리 용돈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비웃었죠. 뭔 일이라고 우리 영숙이는 하냐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데 뭘 더 바래. 은퇴할 무렵 저는 불현듯 답답했습니다. 30년간의 은행 생활 속에서 제 마음 한켠이 계속 헛헛했거든요. 영숙이는 그동안 뭘 했나요? 시골 친정 부모 챙기고 동네 어르신들 밑반찬 나눠주고 경로당 와서 경로당 가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지. 저게 다 뭐야. 나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아내를 보는 제 눈빛은 측은함이 아니라 경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쳐갔나요? 퇴직금이 들어오던 날 저는 처음으로 영숙이에게 이혼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집은 내 명의니까 내가 가져갈게. 대신 전세금 좀 보태줄게. 변호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파트와 상가를 챙겼고 영숙이는 작은 보증금만 들고 나갔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것도 저한테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그때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평생 벌어온 건데 제가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제 우월감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저는 벌써 다음 인생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나보다 10살 어린 필라테스 강사 미진이와의 연애, 카페 창업, 홍콩, 태국 발리. 남은 인생 30년을 화려하게 색칠할 새로운 계획들로 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못한 거 다 해야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죄책감도 없이요. 형님, 그 영숙 이모 아시죠?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날도 골프장에서 후배랑 술 한잔하고 있는데 후배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후배라고 해봤자 저한테서 20년 후배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후배로만 봤습니다. 몰라. 어디 식당 같은 데서 일한다며? 아, 맞아요. 우리 동네 복지관 옆에 느린 책방, 느린 밥상이라고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 사장님이 영숙 이모라던데요. 사장, 그 단어가 제 귀에 들어왔을 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우습다고 느꼈거든요. 에이, 무슨 사장이야. 이름만 올려놓은 거지. 나이 들어서 서빙이나 하겠지. 후배는 웃기만 했습니다. 제 우월감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고 저는 그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날 밤 미진이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미진이의 몸이 따뜻했고 저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전처 구경이나 갈까? 복지관 옆에 조그만 밥집 한다네. 어떻게 사는지 봐야지. 미진이는 피식 웃으며 제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아, 오빠 진짜. 그럼 가자. 어떨 땐 드라마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말에 더 우쭐거렸습니다. 심지어 제 전처의 일상이 드라마 같은 구경거리라고 느껴질 정도로요. 토요일 점심 우리는 구청 뒤쪽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돌 건물 1층 하얀 간판이 하나 보였습니다. 느린 책방, 느린 밥상, 백영숙. 생각보다 예뻤습니다. 큰 창 너머로 책장이 보이고 안쪽에 자그마한 주방, 테이블은 5개쯤. 햇빛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어
뭔가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분위기 좋네. 여기, 미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툴툴거렸습니다. 요즘 동네 카페 다 저 정도는 하지. 별거 아니야. 문을 열자 은은한 국 끓는 냄새랑 커피향, 책 냄새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하면서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영숙이 목소리. 앞치마를 두른 영숙이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수백 번 봤던 그 얼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 대신 웃음이 먼저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얼굴의 모든 피로와 초라함을 지워낸 것처럼요. 두 분이세요? 창가 자리 괜찮으세요? 저를 알아본 눈치였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처럼 제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손님을 대하는 따뜻함만 있을 뿐이었죠. 우리가 앉자 영숙이는 물을 놓고 메뉴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된장국이랑 잡곡밥에 반찬 여러 개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드세요. 그 말투에도 뭔가 낯설었습니다. 예전 영숙이는 항상 뭔가 불안해하던 표정이 있었는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국, 잡곡밥, 10가지도 넘는 반찬, 깻잎, 시금치, 고등어구이, 달걀말이, 콩자반, 치커리, 미나리, 호박 모두가 진국이었습니다. 한 숟갈 뜨는 순간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무심코 중얼거린 제 말에 옆에서 미진이 웃으며 말했죠. 오빠, 인정해야겠는데? 전처 요리 잘하셨네. 그건 칭찬이었지만 저한테는 채찍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당 벽 한쪽에는 상장과 액자가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들을 읽으면서 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구청 선정, 모범 사회적 기업, 노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혼자 사는 어르신 무료 급식 감사장, 서울시 자영업자 네트워크 대상, 그리고 신문 기사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앞치마를 두른 영숙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의 영숙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말이에요.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이혼 후 동네를 바꾼 60대 작은 밥집 사장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여전히 제가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밥집이라고, 서빙이나 하는 전처라고. 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그 확신들이 하나 둘씩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집세도 못 내서 쫓겨날 뻔했지만 옛 남편이 남기고 간 집착과 열등감을 내려놓으면서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됐어요. 그 문장에서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옛 남편, 집착, 열등감. 분명 저를 말하는데 이름은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는 사람처럼요. 뭔가 완전히 지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이제는 손님들도 많아졌고 작은 스텝도 2명 고용했어요.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따뜻한 것도 먹고 책도 읽고 가세요. 그게 충분해요. 영숙이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돈이 많아서 평온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느껴서 평온한 것처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진이가 옆에서 계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계산하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영숙이가 슬쩍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현금 있으시죠? 카드 안 돼? 되긴 하는데요. 형님, 요즘 임대소득이랑 통장 내역 세무서에서 되게 꼼꼼히 본대요. 특히 상가 임대하시는 분들. 그 말에 제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몇 년째 상가 보증금 돌려준 척 서류만 꾸미고 있었거든요. 월세도 일부는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줄이고 있었고요. 45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배운 모든 걸 이용해서요. 혹시 나중에 검사 시작되면. 영숙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충분했습니다. 감시하다가 적발되면 추징금이랑 가산세, 벌금 다 나오잖아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영숙이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무조사라는 2글자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등기우편으로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느렸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보고 있는 것처럼요. 조사반이 아파트에 왔습니다. 4명의 공무원이 제 집에 들어와
통장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을 때 저는 변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말을 못했습니다. 숨겨놓은 통장들이 하나 둘씩 들통났습니다. 지난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이 약 2억 4천만 원이네요. 이건 뭐죠? 금전거래 기록이. 보증금 반환을 장부에 안 올렸고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평생 세금 잘 내는 시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류 속에 저는 분명한 탈세자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조직적으로 세금을 피한 범죄자였습니다. 그 와중에 미지는 조용히 제 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요즘 필라테스 센터에서도 눈치 보이고 우리 그냥 정리해요. 전화도 문자도 다 끊겼습니다. 제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된 순간 그렇게 빠르게 떠날 줄 몰랐습니다. 은행에서 모아둔 예금은 추징금과 가산세, 변호사 비용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2억이 남아있던 계좌가 한 달 만에 0이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진짜 공포 말이에요. 재판은 3개월 후였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기쁨보다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명예는 이미 바닥났고 돈도 없었고 미진도 없었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 휴대폰은 마치 죽은 물건처럼 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후 제 손에 남은 건 반지하 전세 하나와 오래된 제 차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하고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후배들 모두가 과거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한 은행 지점장으로서만요. 아무도 찾지 않는 휴대폰을 붙잡고 있다가 문득 영숙이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요. 그 길로 구청 뒤 골목까지 갔습니다. 밤 10시의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식당 앞을 비추고 있었고 그 아래로 누군가 닦고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영숙이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내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그냥 보고만 돌려설까 몇 번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지 못하고 서 있었죠. 그때 안에서 문이 철컥 열리더니 영숙이가 나왔습니다. 정 지점장님,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떨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날 우리는 마주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망 안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3번을 삼켜야 했습니다. 처음엔 했죠. 근데요, 지점장님 떠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5년 동안 누군가에게 깔려 있다가 혼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니요. 그런 삶이 있다니요. 영숙이는 말했습니다. 당장 돈 버는 일 필요하시죠? 여기 어르신들 반찬 나르는 일부터 도와보실래요? 월급은 많진 않지만 사람 사는 냄새는 나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는 게 힘들지 않아요. 제 자존심이 건드렸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끝이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처음으로 그 이름을 제 입으로 불렀을 때 영숙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점심마다 도시락을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정 기사님, 이거 반찬 많이 준다고 좋아해요. 정 기사님, 어제 자반 있어? 정 기사님, 여기 할머니 있는데 밥 드시라고 해. 지점장님 소리 대신 정 기사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은행 동료들한테 이런 모습이 보일까봐 뒷골목만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게 달라졌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제가 건넨 도시락을 받아 웃을 때, 정 기사님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제 심장이 담담하게 뛸 때, 이상하게도 그 부름이 지점장님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영숙이는 상가 하나를 더 계약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골목에서 한 블록 옆에
더 넓은 가게였습니다. 그곳이 새로운 주방이 되고 저는 주방장이 됐습니다. 요리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구경하러 갔던 그날이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정말로 제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